더 오를까 무서워 살까 했는데 이제는 겁이 난다. 집값이 조금 떨어지고 있죠. 어제보다 싸게 집 산 사람들이 늘었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불과 4주 정도 됩니다. 4주, 3주, 2주, 1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내릴 수밖에 없고 또 내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건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좀 올라서 더 남겨 먹으려고 했던 것이 이제 부작용이 난 거죠. 그래서 더 오를까 싶었다? 이렇게 감을 못 잡습니까? 참네. 참 욕심이 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박미TV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발바닥에서 서서 어깨에 팔면 됩니다. 발바닥. 발바닥은 뭡니까? 마이너스로 떨어진 거나 분양가로 사거나 원래 원가보다도 떨어져 있는 집들 뭐 그런 것들을 잘 사서 너무 5억인데 7억까지 갈 것 같아. 이러면 더 고민스럽고 뭐하고 기다리다가 버팅기다가 한 푼도 못 건지고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더 오를 거를 계산하고 껍죽거리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 자기의 복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 둔화 확연하게 드러나며 4주째 상승폭이 축소,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보합, 이런 상황이다. 경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매물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경쟁자가 많으면 물건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팔 수도 있다. 초비상 상태가 걸리면서 매물을 이렇게 팔려고 했던 사람들은 매물이 쏟아지는 동네 어디일까요? 일산입니다. 일산의 아파트 매물만 일산 8,543건. 와, 전년비에 비교해 24% 급증했다고 합니다. 저는 일산 같은 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을 때 솔직히 욕심을 부린다는 그 자체가 정말 멍청한 거죠. 팔았어야 합니다. 거들떠도 안 봤던 데 아닙니까? 가장 많이 안 오르고 길게 갔던 곳. 그런데 지금 이제 더 오를까 보다 뭐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아니었겠죠. 원래 매물이 많았어요. 일산이. 아파트밖에 없죠, 거기. 그럼 뭐하러 삽니까, 거기? 사람이 사는 걸로 뭐하러 거기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파트 편에서. 젊은 애들이 아파트 찾아서 들어가는 데지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수준이 완전히 다 일자리도 많지 않고 뭐 할 겁니까 거기서? 가게 합니까? 아니면 거기 막 알바할 거예요? 마켓 같은 데에서? 그래서 전년비에 비교해 24%가 급증을 했고요. 재건축 사업성 우려에 매도에 나선 집주인도 늘어나면서 3번 평청도 매물 중과세. 아니 수도권도 지금 달랑달랑 하는 판에 외곽 같은 데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입에 침 마르게 얘기할 필요도 없죠.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욕심을 부렸다는 그 자체가 대단했다. 박수치고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외곽 쪽에 계신 분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잘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건 팔기 어려워지겠죠. 대출 나올 때 최대한으로 뽑아서 강남 아파트 영끌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들이 해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40대 매수 비중이 두드러지면서 강남 송파 집 억수로 많이 샀습니다. 거의 40대 비중이 33.2%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30대가 32%가 넘어갔으니까 거의 70%가 3040이 아파트 8월에 와, 더 오른댄다. 이제 사자. 그러고 들어간 겁니다. 이 친구들은 그래도 강남에 집을 산 거 봐가지고는 와이프하고 둘이 1,000만 원 이상은 버는 거겠죠. 그리고 대출도 신용도가 좋으니까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해운방송에 말씀드린 대로 17억 8천만 원을 빚을 얻고 나머지 외곽에 집 팔고 자기 적금 다 깨고 몇 억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자만 400만 원이 나가는. 그럼 집값이 올라야 되는데 집값이 지금 24억에 사가지고 얼마까지 더 오를까? 그거 계산합니까? 안 오르면 어떡할 거예요?
18억, 17억으로 내려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매달 400만 원씩 이자 내고. 이자가 떨어진다고 해서 쉽게 미국에 지금 이자가 0.5 한번 떨어져서 지금 미국에 무슨 흔들려가지고 뭐 7%, 6% 받았던 사람들이 5%로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미국은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부동산들은. 저도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알짜배기. 사실 제가 지금 알짜배기가 아닌 거를 집을 팔고 싶은데 부동산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은 거죠.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 팝니다. 그러니까 알짜배기. 팔면 안 되고 수익률이 나오는 것을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먼저 팝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건을 내놓는 거죠. 자, 그래서 그 3040이 어찌됐든 간에 강남에 집을 집값 저번에 몇 개월 동안, 지금 몇 개월이었죠, 올리는데 아주 공헌을 한 사람들. 그래서 2022년에 자리를 좀 잡으면서 내려갈 만 했는데 억지로 끌어올린 게 정부였고요. 그 정부의 말에 이제 뭐 속아가지고 집 샀다, 집값 떨어졌다, 뭐 이런 말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 낮을까? 좀 봅시다. 자,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이자가 쌉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다른 건 다 비싸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반찬 사고 공과금을 내고 있다. 생활자금 사용 1년 만에 20조가 급증했다. 이게 지금 뭡니까 도대체? 응? 대출 받아서 집 사가지고 이자 붓고 세금 내고 뭐하고 뭐 애들 생활비 학원 보내고 뭐하고 돈이 없죠. 그러니까 다시 더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가지고 반찬 사고 공과금 내고 생활자금 쓰고 그게 1년 만에 20조가 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부동산 매입 수요가 늘어. 기본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예전에는 집값들이 좀 올랐어요. 6% 뭐 7% 이렇게 올랐습니다. 예? 시기적으로도 그랬고 집값이 워낙 낮았었고. 그래서 부동산 자체를 사면서도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매입 수요가 늘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 것이다. 그 이유는 뭐 집을 사기 위해서. 집값이 오를 거니까. 그런 계산을 하는 거죠. 누가 집값이 떨어질 걸 계산하고 집을 삽니까? 에? 개인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받거나 가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가게, 장사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더 많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금융권에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활보조금, 관리비, 공과금, 애들 학비 이런 것으로 1년에 20조를 썼다는 겁니다. 한심하게 짝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물건값을 올린 사람이 누굽니까?